2017년 12월 22일 텍사스주 IBC은행 오스틴 지점. 은행원들의 평범한 일상을 깨버린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전직 네이비시 델타 소대 대원 믹슨이었습니다. Police are trying to find the man who held up a bank in West Austin. It happened at the IBC Bank on FM 2222 near FM 620. Police. 믹슨은 은행에 들어온 지 2분 만에 돈을 챙겨 달아난 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그로부터 20분이나 지났을 때였고 텍사스 경찰국은 순식간에 끝난 은행 강도 사건의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Police say he showed a gun and took off. They think he's in his 50s or 60s. 그렇게 수사당국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동안 마치 아드레날린 중독자처럼 그는 2달간 무려 5개의 은행을 털었고 8년 동안 요인 암살, 폭파 등의 위험하지만 명예로운 임무를 수행하던 베테랑 믹슨의 재능은 그가 살아온 길 정반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1982년) 미군 티어2 특수부대 네이비실 기초과정 수료식. 세계에서 가장 강한 이 특수부대 대원이 탄생하는 그 자리에 믹슨도 서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을 더 받고 정식 네이비실 대원이 된 믹슨은 시팀5에 배치되어 델타 소대 일원으로 활약합니다. 독도법, 근접전투, 인질구출 교관 등 4년간의 임무 경험은 그의 노련함을 한층 더 날카롭게 만들었고 마침내 미국군 수뇌부들의 지시로 설립된 극비부대 레드셀의 대원으로 차출됩니다. 레드셀, 정식 명칭 국가안보조정팀. 레드셀은 리처드 마친코 중령에 의해 설립된 해군 보안점검팀으로 신분 자체가 기밀인 대원들은 모두 가짜 신분증을 들고 다녔으며 대통령 전용기의 폭탄 설치, 핵 잠수함 접수, 군 고위장교 납치와 같은 테러를 일부러 저질러 미군의 보안체계의 허점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부대였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수부대가 야전부대를 털러 방문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들의 기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지어 잠수함 승조원들의 저강도이긴 하지만 진짜로 고문해서 SLBM 발사 암호를 자백하도록 하는 등 레드셀은 악명 높은 특수부대였죠. 이렇게 레드셀에서의 보안 및 군사작전 경험은 그를 점점 인간 병기로 만들었고 믹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돈이 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믹슨은 군문을 떠나게 됩니다. 전역 후 믹슨은 네이비실의 체력 단련 방식을 도입한 피트니스 회사를 만들었고 사업이 떡상에 개떡상을 하며 2007년에는 월 5천만원 정도를 버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직 네이비실 대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믹슨은 그로부터 10년 후 2017년 은행 강도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믹슨은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고 검은 옷 차림으로 IBC은행 오스틴 지점에 들어가서 은행원의 머리에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는 가죽 가방을 던졌습니다. 겁을 먹은 은행원은 그 자리에서 가방에 돈을 넣어 돌려주었고 믹슨은 건조한 말투로 그녀에게 뒤돌아서 30초를 센 뒤에 경찰에 신고하라 말한 뒤 사라집니다. 2분 만이었습니다. 2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늦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범행 자체가 워낙 빨랐기 때문이었죠. 고작 2분 만에 턴 것으로 보아 경찰은 범인이 초범이 아닌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죠. 여튼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그가 픽업 트럭을 타고 도주했다는 것, 그것 외에 결정적인 단서를 얻지 못한 채 일단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믹슨이 오스틴 지점에서 훔친 돈 중에서는 은행 강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놓은 특정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는 지폐 데이트머니가 있었고 경사들은 시리얼 넘버를 추적합니다. 2주 뒤 2018년 1월 5일 오스틴 지점의 악몽은 범행 14일 만에 반복되었습니다. 믹슨의 두 번째 범행이었고 경찰에게는 두 번째 겪는 굴욕이었죠. 설마 털었던 거 또 털겠어? 당분간 숨어있거나 다른 곳을 털겠지 라고 생각했던 경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믹슨은 두 번째 범행도 같은 은행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간에 은행을 터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죠. 믹슨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범행 또한 노스랜드 프로스퍼티 은행을 타깃으로 잡아 또 두 번 같은 방법으로 털어가며 경찰에게 빅엿을 먹였고 믹슨은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범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믹스는 범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2월 26일 오전 9시 20분경 플레인스 캐피털은행 후드티를 입고 들어온 믹스는 이번에는 제법 큰 액수를 챙겨갑니다. 43,000달러, 한화 약 5천만원 정도였죠. 3,000달러를 훔치는데 2분이 걸렸던 믹슨의 강도 실력은 그의 15배에 달하는 돈을 단 5분 만에 훔쳐 달아날 만큼 향상되었고, 이번에도 믹슨은 경찰에 농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은행원이었죠. 돈을 챙겨 그 자리를 뜬 믹슨의 가방 안에는 은행원이 돈과 함께 넣은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CCTV를 확인하자마자 범인이 저번에 자신들에게 굴욕을 줬던 그놈이란 걸 알아차립니다. 현장지휘자 글래스코는 그놈의 가방 안에 위치 추적 장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은행원에게 전달받고 즉시 헬기를 출동시켜 신호를 추적합니다. 신호가 경찰을 이끈 곳은 오스틴의 교회 마을이었고, 연락을 받고 급하던 오스틴의 경찰차는 그곳에서 은행원이 진술한 모습과 일치하는 픽업 트럭이 있는 믹슨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마침 픽업 트럭을 타려고 하는 믹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차를 뒤져봐도 되겠냐며 물었고, 긴장한 믹슨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변호사를 부르겠다고요. 당시 이 사건은 전직 네이비실 요원의 냉정하고 침착한 범행에 열광하는 시민들도 있었을 만큼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 강도가 5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동안 잡지 못한 수사당국의 무능으로 경찰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와 별개로 체포된 믹스는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 1개월을 선고받고 현재는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미군의 엘리트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을 거쳐 사업에까지 성공한 그가 왜 은행 강도가 됐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라고 보기엔 훔친 돈이 생각보다 적었고, 만약에 돈이었다고 해도 그 돈을 5번을 나눠서 훔쳤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세간에서는 그가 일부러 위험에 노출되어 스릴을 즐기는 아드레날린 중독자라는 말도 있고, 경찰 대응 체계의 허점을 시험하기 위한 레드셀의 의도된 범행이라는 말도 돌지만 아직까지 진실은 믹슨만 알고 있습니다.